해시태그 늙고 가진 것 없어도 끝까지 이것 5가지는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이 나이 들면 이상하게 손에서 하나씩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힘도 빠져나갑니다. 밤새워 일해도 다음날 멀쩡하던 체력도 빠져나갑니다. 모임마다 불러주던 사람들도 하나둘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던 집안일도 이제는 자식들이 알아서 합니다. 통장 잔고는 마음처럼 늘지 않고 병원 영수증은 자꾸 늘어납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도 예전 같지 않고 계단을 오르면 숨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가진 게 별로 없구나. 내가 늙긴 늙었구나. 앞으로 뭘 붙잡고 살아야 하나.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끝까지 품위 있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함부로 초라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하루를 단정하게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사는 걸까요? 늙고 가진 것 없어도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따로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건강하면 더 좋습니다. 자식이 잘 챙겨주면 고맙습니다. 친구가 곁에 있으면 든든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놓치면 사람은 금방 무너집니다. 반대로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가진 것이 적어도 쉽게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늙고 가진 것 없어도 끝까지 꼭 쥐고 있어야 할 5가지 중 일부로 먼저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변 어르신들 이야기처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아. 이건 끝까지 놓치면 안 되지. 돈보다 더 먼저 챙겨야 할 게 있었네. 나이 들어도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네. 우리 동네에 77세 오순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남들이 보기에 넉넉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도 작은 편이었고 옷도 오래 입은 옷이 많았습니다. 장 보러 갈 때도 꼭 가격표를 먼저 보셨습니다. 두부 하나를 사도 오늘은 이게 더 싸네 하면서 고르셨습니다. 그렇다고 얼굴이 늘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단정했습니다. 머리는 늘 빗어 묶고 외출할 때는 낡은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식 자랑을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누가 돈 이야기를 해도 자기 처지를 심하게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친구 영자 씨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순례야,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순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당할 게 뭐 있어. 그냥 나를 너무 불쌍하게 안 만들려고 그러지.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면 기운 빠질 것 같은데. 순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기운 빠져. 근데 기운 빠진다고 나까지 막대하면 안 되잖아.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늙고 가진 것 없어도 끝까지 꼭 쥐고 있어야 할 첫 번째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은 남 앞에서 큰 소리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해도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몰아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친구가 줄어도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 들면 자존심은 쉽게 상합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전화를 짧게 끊어도 서운합니다. 병원에서 젊은 사람이 대충 말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상합니다. 가게에서 천천히 계산한다고 사람이 한숨을 쉬면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예전에는 나도 한자리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보는 것 같아 속이 쓰립니다. 그럴 때 자존심만 붙잡으면 자꾸 화가 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뭘로 보고 젊은 것들이 예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조금 다릅니다. 자존감은 조용히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남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나를 너무 깎아내리지 않는 힘입니다. 대단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나를 함부로 내던지지 않는 힘입니다. 순례 할머니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자신을 불쌍한 사람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요즘 살기 힘들죠? 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지. 그래도 밥 먹고 살면 또 사는 거야. 누가 자식들이 자주 와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바쁘지. 나는 내 생활 챙기면 돼. 누가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롭지. 그래도 외롭다고 나를 버려두진 않아. 그 말들이 특별한 철학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듣고 있으면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처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인정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인정합니다.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짓밟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늙었다고 나를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아무 쓸모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늙어서 볼품 없어.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야. 이런 말을 자꾸 하면 마음이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말은 마음에 박히는 못과 같습니다. 자꾸 박으면 빼기 어렵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혼잣말도 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늙어서 이제 폐품이야. 순례 할머니가 바로 말했습니다. 폐품은 무슨 폐품이야? 너 아직 김치도 담그고 손주 이름도 기억하고 버스도 혼자 타잖아. 영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전 같지 않지. 순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거지 못 쓰는 건 아니야.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것과 쓸모없는 것은 다릅니다. 몸이 느려진 것과 인생이 끝난 것은 다릅니다. 돈이 적어진 것과 사람이 작아진 것은 다릅니다. 친구가 줄어든 것과 내가 못난 것은 다릅니다. 나이 들수록 이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존감을 지킨다는 것은 매일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너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도 그릇에 담아 먹는 것입니다. 오래된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는 것입니다. 집이 작아도 바닥을 쓸고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남에게 구걸하듯 마음을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정중히 부탁하되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순례 할머니는 시장에 갈 때 꼭 작은 손수건을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누가 보면 별것 아닌 손수건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깨끗하게 접어 넣었습니다.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 손수건을 왜 그렇게 챙겨? 순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작은 데서 티가 나. 돈 많은 티 말고 나를 안 놓는 티. 이 말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늙고 가진 것 없어도 나를 놓지 마십시오. 자존심으로 남과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존감으로 나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나를 불쌍하게만 보지 마십시오. 나를 함부로 먹이지 마십시오. 나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할 것은 내 몸의 주도권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내 몸을 남의 일처럼 방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이 들면 몸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무릎도 시큰합니다. 허리도 뻐근합니다. 눈도 침침합니다. 소화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잠도 깊게 못 잡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픈 것 자체만이 아닙니다. 아픈 몸을 포기해버리는 마음이 더 문제입니다. 이 나이에 다 그렇지. 늙으면 원래 아픈 거지. 고쳐봐야 뭐 하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물론 나이 들어 생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젊은 몸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몸을 완전히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은 아직 내가 살아가는 집입니다. 집이 낡았다고 불을 끄고 문을 열어둔 채 버려두면 더 망가집니다. 낡은 집일수록 더 자주 살펴야 합니다. 문이 삐걱거리면 기름칠을 해야 하고 지붕이 새면 손을 봐야 하고 바닥이 미끄러우면 닦아야 합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아프면 살피고 불편하면 조정하고 무리하면 쉬어야 합니다. 순례 할머니에게는 오래된 무릎 통증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하루 종일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아프니까 더 조심해서 움직였습니다. 아침에는 의자에 앉아 발끝을 들었다 내렸습니다. 점심 뒤에는 집 앞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현관 앞에서라도 몸을 움직였습니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무릎 아프다면서 왜 자꾸 움직여? 순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안 움직이면 더 굳어. 움직이되 까불지는 말아야지. 영자 씨가 웃었습니다. 까불지는 말아야지라니. 순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운동은 까불면 다쳐. 그래도 아예 안 하면 녹슨다. 참 현실적인 말입니다. 나이 들어 몸을 챙긴다는 것은 젊은 사람처럼 운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산을 오르라는 뜻도 아닙니다. 만보를 꼭 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조금씩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무릎이 아프면 덜 걷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면 무거운 것을 들지 않습니다. 어지러우면 바로 앉습니다. 숨이 차면 쉬어갑니다. 하지만 몸을 완전히 멈춰두지는 않습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더 빨리 약해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다리 힘은 생활의 독립과 연결됩니다.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힘,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 버스에 오를 수 있는 힘,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치지 않게 버티는 힘. 이런 힘이 있어야 내 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몸이 너무 약하면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내 몸을 전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내 몸의 주도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도권이란 내가 내 몸을 매일 살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 상태를 봅니다. 오늘 머리가 무겁나? 어제보다 다리가 더 붓지는 않았나? 속은 괜찮나? 잠은 어땠나? 숨은 편한가? 기운은 어떤가? 이렇게 몸과 대화해야 합니다. 순례 할머니는 아침마다 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무릎은 어떠냐? 허리는 좀 괜찮냐? 속은 편하냐? 영자 씨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너 혼자 누구랑 말하냐? 순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몸이랑 말하지. 얘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말은 걸어줘야지. 웃기지만 참 맞는 말입니다. 내 몸은 평생 나를 데리고 살아온 가장 오래된 동반자입니다. 그 몸을 욕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못 걸어? 왜 이렇게 늙었어?
이렇게만 말하면 몸도 서러울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기까지 버텨줬구나. 오늘은 무리하지 말자. 조금만 움직여보자. 아프면 쉬어가자. 몸을 다정하게 대하는 것도 건강관리입니다. 그리고 병원 가는 것을 미루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 든 분들 중에는 참는데 익숙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도 참습니다. 불편해도 참습니다. 돈 들까봐 참습니다. 자식 걱정할까봐 참습니다. 그러다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큰 병을 겁내기보다 미루는 것을 더 겁냈습니다. 병원은 무서워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더 무서워지기 전에 가는 거야.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병원 가면 겁나잖아. 순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겁나지. 근데 모르는 게 더 겁나. 이 말도 맞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조건 겁낼 필요는 없지만 계속되는 통증이나 이상 신호를 오래 방치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많이 줄거나 통증이 오래 간다면 꼭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몸을 챙긴다는 것은 오래 살려고 욕심내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생활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조금 더 편하게 데리고 사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할 것은 말의 품위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말이 품이 있으면 사람이 쉽게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몸이 늙어도 말이 따뜻하면 주변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진 것이 있어도 말이 거칠면 사람이 가벼워 보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얼굴이 됩니다. 젊을 때는 외모가 먼저 보일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돈이 먼저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말투가 사람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어떤 어르신은 옷은 평범해도 말 한마디가 참 따뜻합니다. 그런 분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떤 어르신은 돈도 있고 자식도 잘 됐지만 말마다 남을 깎아내립니다. 그런 분 옆에 있으면 오래 앉아있기 어렵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말이 센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할 말은 했지만 남을 짓밟듯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실수를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늦게 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느라 힘들었겠다. 누가 자식 문제로 속상해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일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 누가 자기 처지를 한탄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밥은 먹어야지. 대단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마음을 조금 살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가끔 말이 급하게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젊은 직원이 계산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영자 씨가 짜증을 내려고 하자 순례 할머니가 옆에서 살짝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우리는 급할 것도 없어요. 그 말에 직원이 웃으며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게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밖에 나오자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너는 화도 안 나냐? 순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화나지. 근데 화난다고 내 입을 막 굴리면 나만 못나 보여.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래. 나이 들수록 말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로 관계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식에게 하는 말은 더 그렇습니다. 자식이 자주 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부모 생각도 안 하지. 라고 말하면 자식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우리 때는 안 그랬다. 라고 자주 말하면 거리가 생깁니다. 손주에게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라고만 하면 아이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만 하면 친구가 지칩니다.
돈 이야기만 하면 불편해집니다. 남 흉만 보면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아픈 이야기만 계속하면 듣는 사람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물론 아프면 말할 수 있습니다. 속상하면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의 방향이 늘 불평과 원망으로만 가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말의 품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나쁘다고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잘난 척으로 대화를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서운해도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순례 할머니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입은 작아도 사고는 크게 친다. 영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다. 입 하나가 집안 분위기 다 뒤집지. 정말 그렇습니다. 말은 돈보다 빠르게 나갑니다. 한번 나간 말은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말 한마디가 내 품격을 보여줍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고생했다. 천천히 해라. 내 마음도 이해한다. 나 때문에 부담 갖지 마라. 이런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반대로 이런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너는 늘 왜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즘 것들은 안 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나는 이제 아무도 필요 없다. 다 소용없다. 자꾸 이런 말을 하면 주변 사람이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더 외로워집니다. 말은 부메랑 같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돌고 돌아 내 주변 분위기가 됩니다. 따뜻한 말을 많이 하면 주변도 조금 따뜻해집니다. 거친 말을 많이 하면 주변도 거칠어집니다. 비난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나를 피합니다. 고마움을 자주 말하면 사람들이 내 곁에 조금 더 편하게 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옆에 있으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남의 형편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낡은 옷을 입고 와도 그 옷 오래 입었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식이 안 온다고 해도 자식 농사 잘못 지었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돈이 없다고 하면 아이고 불쌍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 이 말이 사람을 편하게 했습니다. 늙고 가진 것 없어도 말의 품위는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거칠어지면 더 초라해집니다. 몸이 늙어서 사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 남을 함부로 대할 때 작아집니다. 나이 들어 품위는 비싼 옷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말투에서 나옵니다. 상대를 대하는 눈빛에서 나옵니다. 화가 났을 때 잠깐 멈추는 힘에서 나옵니다. 서운한 마음을 칼처럼 던지지 않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여기까지 일부에서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늙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를 불쌍하게만 부르지 않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의 주도권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방치하지 않고 내 몸의 신호를 살피며 생활을 지키는 힘입니다. 무리하지 않되 완전히 멈추지 않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말의 품위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몸이 늙어도 말이 따뜻하면 사람은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말은 내 인생의 마지막 얼굴입니다. 순례 할머니는 어느 날 영자 씨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순례야, 우리 참 많이 늙었다. 순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늙었지. 영자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순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쥐고 있을 건 있지.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뭐? 순례 할머니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만들지 않는 마음, 내 몸을 아주 버리지 않는 태도,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입.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 세 개면 부자냐? 순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 세 개 놓치면 진짜 가난해져. 그 말에 영자 씨는 한참 조용히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쁘면 하루가 힘들 수 있습니다. 친구가 줄면 마음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 몸을 챙기는 태도, 말의 품위를 놓치면 사람은 속부터 무너집니다. 그것은 돈으로 바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는 남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늙고 가진 것 없어도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 것. 바로 작은 즐거움을 찾는 힘과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용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노년의 마음을 살리는데 참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즐거움이 사라지면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으면 삶이 더 고단해집니다. 2부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식으로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불쌍하게만 만들지 마십시오. 내 몸을 남의 몸처럼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까지 가난해지지는 않습니다. 늙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전 같지 않을 뿐입니다. 느려졌다고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속도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내 몸으로 하루를 건너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해시태그 늙고 가진 것 없어도 끝까지 이것 5가지는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2부. 1부에서는 늙고 가진 것이 없어도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할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하게만 만들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의 주도권이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완전히 방치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말의 품이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말이 따뜻하면 사람은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남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노년에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쉽게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도 줄어들고 돈도 마음대로 쓰기 어렵고 자식에게 기대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놓치면 노년이 너무 삭막해집니다. 반대로 이것을 쥐고 있으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루에 숨구멍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즐거움을 찾는 힘과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용기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오늘 웃을 이유를 하나 찾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혼자 끙끙 앓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구합니다. 체면 때문에 버티다가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부에 나왔던 77세 오순례 할머니 이야기를 이어가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넉넉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늘 우울하게만 사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할머니 집에 가면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비싼 가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 옷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냉장고가 가득 찬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는 작은 귤 2개가 예쁘게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오래 키운 화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습니다. 옆에 있던 영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가사가 그게 아니잖아.
순례 할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수가 와서 따질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영자 씨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도 같이 웃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네 번째로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즐거움을 찾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즐거움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멀리 여행을 마음대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기도 어렵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기도 어렵습니다. 돈 걱정 없이 물건을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미가 있어. 사는 게 다 그렇지.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미의 크기가 작아졌을 뿐입니다. 그 작은 재미를 못 보면 하루가 회색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재미를 볼 줄 알면 평범한 하루에도 빛이 조금 들어옵니다. 순례 할머니의 즐거움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물을 마시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철 나물 가격을 구경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화분에 새잎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국을 데워 먹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가끔 영자 씨와 만나서 말도 안 되는 농담을 주고받는 것도 즐거움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너는 돈도 아끼면서 뭘 그렇게 재미있게 사냐? 순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재미가 꼭 돈 주고 사는 거냐?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돈 있으면 더 재미있지. 순례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맞지. 근데 돈 없다고 웃음까지 반납할 필요는 없잖아. 참 맞는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즐거움이 많습니다. 좋은 식당도 가고 여행도 가고 좋은 물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즐거움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기, 따뜻한 물로 발 씻기, 깨끗한 이불 정리하기,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간단한 비빔밥 만들기,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 구경하기, 단골 가게 사장님과 짧게 농담하기, 손주 사진을 보며 혼자 웃기, 오래된 사진첩을 한 장씩 넘겨보기, 하루에 있었던 일을 공책에 세 줄 적기, 이런 것들이 작은 즐거움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을 우습게 봅니다. 그게 무슨 재미야? 그런 걸로 무슨 낙이 생겨? 그런데 노년의 즐거움은 폭죽처럼 터지는 재미가 아닙니다. 작은 불씨처럼 마음을 데우는 재미입니다. 큰 웃음이 아니라 피식 웃는 순간입니다. 큰 행복이 아니라 덜 외로운 순간입니다. 큰 선물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순례 할머니는 작은 즐거움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볼 때도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일 싱싱한 물을 찾아보자. 이렇게 혼자 마음속으로 놀이처럼 정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물을 들고 영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무 얼굴이 아주 훤하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무한테 얼굴이 어디 있어? 순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 얼굴만 보냐? 무도 잘생긴 무가 있어. 두 사람은 또 웃었습니다. 이런 웃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를 살립니다. 나이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만 하지 말고 웃을 일을 조금 만들어야 합니다. 즐거움은 기다리기만 하면 잘 오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내가 먼저 작은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뭐 재미있는 일 없나? 하고 기다리면 하루 종일 없을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 내가 재미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하면 달라집니다. 냉장고 정리도 놀이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반찬 하나 구출하기,
걷기도 놀이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빨간 대문 있는 집까지 가보기. 라디오 듣기도 놀이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나오나 기다리기. 시장 구경도 놀이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일 싼 채소 찾아보기. 이렇게 하면 하루가 조금 덜 무겁습니다. 작은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마음이 쉽게 늙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에는 아직 호기심이 남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떤지 궁금하고, 시장에는 뭐가 나왔는지 궁금하고, 화분에는 새잎이 났는지 궁금합니다. 이 궁금증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이 완전히 지치면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궁금해 보십시오. 오늘 하늘색이 어떤지, 오늘 밥맛이 어떤지, 오늘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오늘 들은 말 중 뭐가 웃겼는지, 오늘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 이런 관심이 노년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영자 씨는 처음에는 순례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참 별것도 아닌 걸로 좋아한다. 순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별것 아닌 걸로 좋아해야 자주 좋아하지. 이 말이 참 깊습니다. 큰일이 있어야만 좋아하면 좋은 날이 많지 않습니다. 자식이 와야만 좋고, 돈이 생겨야만 좋고, 여행을 가야만 좋고, 누가 선물을 줘야만 좋으면 좋은 날이 드뭅니다. 하지만 작은 걸로도 좋아할 수 있으면 좋은 순간이 많아집니다. 밥이 따뜻해서 좋고, 양말이 포근해서 좋고, 바람이 시원해서 좋고, 오늘 통증이 조금 덜해서 좋고, 누가 인사해줘서 좋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행복한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든 건 힘든 대로 인정하되, 그 속에서도 작은 숨구멍을 찾는 것입니다. 노년은 숨구멍이 있어야 버팁니다. 작은 즐거움은 그 숨구멍입니다. 5번째로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할 것은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싫고, 자존심 상해서 싫고, 남에게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습니다. 아파도 참습니다. 무거운 짐도 혼자 듭니다. 전구가 나가도 의자 위에 혼자 올라갑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귀찮다고 미룹니다. 서류가 어려워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잘 안 돼도 혼자 끙끙거립니다. 그러다 일이 더 커집니다. 순례 할머니도 예전에는 도움받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뭐든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된 뒤에는 모든 것을 혼자 해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형광등이 나갔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의자를 놓고 올라가려 했습니다. 마침 집에 온 영자 씨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냐? 순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등 가려고. 영자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무릎도 안 좋은 사람이 의자에 올라간다고. 순례 할머니가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하다가 넘어지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 순례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영자 씨가 관리실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해결됐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민망해했습니다. 이런 것도 부탁하니 참 그렇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부탁할 일은 부탁해야지. 내가 떨어져서 병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맞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다가 몸을 다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내가 아직 할 수 있다. 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이건 도움을 받아야겠다. 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이 판단이 늦어지면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도움을 받는 용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거운 짐은 부탁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의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류가 어려우면 주민센터나 가족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휴대폰 사용이 어렵다면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은 꼭 자식에게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실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도움도 많습니다. 문제는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부끄러워서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한동안 주민센터 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도움을 물어보러 가면 남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볼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야, 주민센터가 폼 잡으라고 있는 데냐? 필요한 사람 물어보라고 있는 데지. 순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너는 말을 참 세게 한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세게 말해야 내가 듣지. 결국 순례 할머니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알게 되었고 필요한 서류도 도움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면 물어봐야 해.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삶을 혼자 끌어안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 힘에 붙이는 것은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체면 때문에 도움을 거절하면 생활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몸과 안전에 관한 일은 더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일, 무거운 짐을 드는 일, 미끄러운 곳을 청소하는 일, 전기나 가스 관련 일, 갑자기 몸이 이상한 일, 이런 것은 혼자 버티지 말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을 때도 있지만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러운데 괜찮다고 합니다. 가슴이 답답한데 괜찮다고 합니다. 며칠째 밥을 못 먹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합니다. 넘어질 뻔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그 괜찮다는 말이 도움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도움을 받으면 더 안전한 일인가? 내가 지금 자존심 때문에 무리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도움을 받는다고 내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젊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것입니다. 자식을 키웠고 가족을 챙겼고 부모를 모셨고 주변 사람을 도왔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도움을 받을 차례가 왔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은 빚이 아니라 삶의 순환입니다. 순례 할머니는 도움받는 연습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쌀을 주문할 때는 문 앞까지 배송을 부탁했습니다. 전구가 나가면 관리실에 물어봤습니다. 휴대폰이 이상하면 복지관 스마트폰 수업에 갔습니다. 병원 설명이 어려우면 중요한 내용을 종이에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더 안전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자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너 요즘 도움 잘 받더라. 순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똑똑해졌지.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똑똑해진 게 아니라 덜 고집스러워진 거지. 순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거야. 두 사람은 또 웃었습니다.
노년에는 고집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고집, 남에게 패 끼치면 안 된다는 고집, 아파도 참아야 한다는 고집, 모르면 창피하다는 고집, 이 고집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용기는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1부와 2부를 합쳐서 끝까지 꼭 쥐고 있어야 할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늙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남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나를 너무 깎아내리지 않는 힘입니다. 나는 예전 같지 않을 뿐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의 주도권입니다. 몸이 늙었다고 완전히 방치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무리하지 않되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면 살피고 이상하면 확인하고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몸은 아직 내가 살아가는 집이다.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의 품위입니다. 돈이 없어도 말이 따뜻하면 사람은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내 얼굴이 됩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고생했다, 천천히 해라, 괜찮다. 이런 말은 관계를 살립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품격을 만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작은 즐거움을 찾는 힘입니다. 큰 행복만 기다리면 노년은 너무 길고 무겁습니다. 작은 웃음, 작은 취미, 작은 산책, 작은 맛, 작은 인사에서 하루의 숨구멍을 찾아야 합니다. 별것 아닌 걸로 좋아해야 자주 좋아할 수 있다. 순례 할머니의 이 말처럼 작은 즐거움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용기입니다. 혼자 다 하려고 버티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리하다가 다치는 것보다 부탁하는 것이 낫습니다. 모르고 끙끙대는 것보다 물어보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례 할머니와 영자 씨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고 두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여미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순례야, 우리 진짜 가진 것 별로 없다. 순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순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맞아. 영자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너랑 있으면 덜 초라해. 순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내가 비싼 사람이라 그래. 영자 씨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비싼 사람이야. 순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돈은 싸도 마음은 비싸게 먹고 살아야지. 영자 씨는 그 말에 한참 웃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식은 바쁠 수 있습니다. 사는 집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싸구려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말까지 거칠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몸까지 버려둘 필요는 없습니다. 즐거움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받을 길까지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늙고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에게는 끝까지 지킬 것이 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내 몸을 살피는 태도, 말을 따뜻하게 하려는 노력, 작은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눈,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용기. 이 5가지를 쥐고 있으면 노년은 아주 화려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내 안에서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줄어드는 시간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쥐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장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의 연락 횟수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 오늘 내 몸을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가? 오늘 작은 즐거움을 하나라도 찾는가? 오늘 필요한 도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것들이 노년의 품위를 만듭니다. 여러분, 늙었다고 자신을 너무 작게 보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줄었다고 마음까지 줄이지 마십시오. 돈이 부족해도 사람의 품격은 지킬 수 있습니다. 몸이 느려져도 나를 돌보는 태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줄어도 말의 따뜻함은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작아져도 웃음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져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5가지 중 하나만 붙잡아도 좋습니다. 혼자 먹는 밥을 조금 더 정성껏 차려보십시오. 내 몸에게 오늘도 애썼다. 고 말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고맙다. 는 말을 먼저 해보십시오. 작은 즐거움 하나를 일부러 만들어 보십시오. 힘든 일 하나는 혼자 버티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나를 다시 세워줍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만 품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무엇을 놓지 않느냐로 품위가 드러납니다. 늙고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말의 온기를 잃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작은 웃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도움받을 용기를 잃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은 것을 움켜쥐지 않아도 깊은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년은 조용하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